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게슈탈트에 대해서 형태심리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래서 게슈탈트의 전체적인 개념과 흐름, 왜 우리가 또 게슈탈트를 해야 되나, 게슈탈트가 또 헤어 디자인 쪽, 특히 커트 부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심리를 분석할 수 있고,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헤어 디자인을 했었을 때 이 게슈탈트가 어떠한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머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슈탈트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이나 형태를 의미해요. 영어로는 우리가 형태를 뭐라고 그랬죠? 폼이라고 그랬죠? 예, 영어로는 폼, 독일어는 형태. 그래서 사물의 추상적인 형태. 여러분들 추상이 뭐였죠? 복잡한 자연물이나 사물을 어때요? 단축시키는 거죠? 그걸 추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상과 기하학이 같이 들어가요. 간결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형태, 형상을 뜻하는 대상 자체를 뜻한다. 그래서 영어의 형태는 폼이죠.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형상, 컨피규레이션. 컴퓨터 용어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형상 등의 의미가 내포된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형이나 형태. 자, 그래서 프레그난츠도 게슈탈트에 들어가는 건데, 복잡한 사물을 간결하게 보는, 세 글자로 뭘까요? 간결성. 또 세 글자 다른 말, 단순성.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단순하게 보는 걸 우리가 이제 프레그난츠라고 그래요. 그 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프레그난츠는 사물을 간결하게 보는 형태를 지각하고 다양한 심리적인 변수에 관한 시각적, 지각적 원리에 의한 분석으로 다양한 조형예술, 어때요? 뭔가 형태를 다듬는 게 우리가 조형예술이죠. 조형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던 시대,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죠. 시대 이후 각 분야의 주요 관심사이자 중심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거나 미술 심리, 음악 심리, 형태 심리, 조형 심리, 이쪽에서는 게슈탈트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베르트 하이머라는 독일에 있는 형태 심리학 학자였어요, 여러분들. 이분에 의해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 자, 그럼 프레그난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순성, 간결성이죠. 즉, 이걸 길게 풀면은 인간이 사물을 접할 때 가장 간결하고 좋은 형태가 되도록 지각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간결하게 하자, 이렇게 단체가 많은데 이름을 일일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할 때 걔 동그란 애 있잖아, 옆에. 그 네모난 애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 어때? C자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간결하게. 뭔가 복잡한 사물의 한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동그란 애, 네모난 애 이렇게 간결하게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프레그난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엄지손가락이 뭐 큰 애들 일로 모여. 뭐 검지가 큰 애들 일로 모여. 이렇게 분류를 나눠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분류를 나눌 수 있게끔 보게 해주는 개념을 우리가 프레그난츠라는 얘기죠. 뭐라고 그랬죠? 간결성, 단순성, 사물의 특징을 딱 뽑아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레그난츠가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게슈탈트는 기본적으로 단순성이라는 프레그난츠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지각이죠. 눈으로 보고 지각.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죠? 시지각은 근본적으로 사물을 그룹핑. 아까도 얘기했죠. 자, 얼굴 도너츠처럼 생긴 애, 일로 모이세요. 얼굴 하드처럼 생긴 애, 그러니까 긴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나눠 놓는 거, 이렇게 그룹으로. 우리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홀쭉이 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뚱뚱한 사람 일로 모이고요. 무지무지 뚱뚱한 사람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보면 또 계층도 분류하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듯이 이렇게 그룹, 나눠서 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게슈탈트라고. 그래서 부모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특징.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 뜯어서 보면 눈 하나 보고, 코 하나 보고, 입술 하나 보면 너무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다 모아놓으면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조합이죠? 우리가 머리 디자인 할 때도 그라데이션하고 레이어 굉장히 잘 잘라요. 잘랐는데 결국은 뭐야? 전체를 봤을 때 안 이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보다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디자인에 있어서 근본적인 조형적인 요소이자 시지각적 특성을 지닌 게슈탈트는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양식, 그렇죠? 형태는 폼이고 양식은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문제나 굿 디자인, 좋은 디자인이죠. 문제로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자인은 근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조형예술 분야.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회사를 하나 차리면 그냥 천천히해요. 지금처럼 멀티플레이어. 그냥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어때? 60년대 되면서 어때요? 소비가 생기면서 대중이 생겼죠?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발달됐죠? 그러면서 어때?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됐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회사들도 혼자서 다 했는데 이제 총무부 생기고, 영업부 생기고, 홍보부 생기고, 디자인실 생기고, 이렇게 업무 부서가 그룹핑 돼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서 어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모든 게. 우리 미용실에서도 어때요? 잘 되는 미용실 보면은, 자, 매니저, 원장, 디자이너, 스텝, 하나같이 어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맡은 영역 안에서. 요런 거를 우리가, 요런 부분들도, 요러한 서열도 어때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기존 순수미술에 대한, 순수미술은 뭐랬어요? 그림, 조각, 회화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근대 이전에는 유럽은 뭐예요? 성당 문화랬죠. 성당에는 그림도 있고, 성당에는 조각품도 있고, 성당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장식품도 있고, 또 분수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이런 게 다 하나씩 떨어져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분리되어 나오면서 하나의 분야가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에 옛날 분들 보면 전기과 있었죠. 전자과 나왔죠. 전기, 전자에서 뭐예요? 또 떨어져 나와요? 전자공학 나왔죠. 거기서 또 뭐예요? 컴퓨터공학 나왔죠. 이게 쭉쭉쭉쭉 진화를 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자, 그래서 실용성을 근거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일품 제작은 뭐야?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대량 생산한 거죠. 우리 보면 우리는 특히 어때? 대량 생산 시대에 살죠? 우리 이 자켓 어때? 하나 만들었을까요? 회사에서?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신발 하나 만들었을까요? 그 디자인? 아니죠. 많이 만들죠. 그럼 뭐 많이 만들면 어때? 표준화가 되고 규격화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냥 만들 때마다 다 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직업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미용은 손으로 하는 거죠. 대량 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의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라가. 그러면서 우리의 철학이 들어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미가 들어가고 존재감이죠. 예,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시 같은 것들 보면 어째 존재감을 이렇게 표현한 시 많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존재죠. 내가 머리 디자인을 해도 뭐예요? 존재감이 있게끔,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있게끔, 나만의 것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이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전개된 디자인은 기능성. 그쵸, 여러분들? 우리 기능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기능성 옷 보면 많죠? 뭐 히트텍도 있고, 고어텍스도 있고, 이게 기능성이에요. 보부도 보면 여러분들 기능성이죠. 툭툭 털고 나갈 수 있는 기능성. 예, 이런 거를 두고 자신의 영역을 각 분야마다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 1920년대, 이게 헤어스타일인데, 플래퍼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결 했죠? 예, 원래 물결이란 말은 웨이브죠? 웨이브는 다 물결이에요. 무슨 스타일이라고 그래? 플래퍼 스타일이라고 그래. 이때는요, 여러분들 엘리트들이 누구였냐면요,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엘리트, 전화교환수가 엘리트였어요. 좀 공부 좀 한 사람들. 우리 안젤리나 졸리에 가서 애 실종했었을 때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 요 플래퍼 스타일 나와요. 짧은 보브머리에 말 그대로 어때? 물결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걸 이제 플래퍼 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런 게 지금 봐봐요. 똑같은 사람이 다 하고 있죠? 요게 이제 대량 생산이에요. 그럼 요걸 똑같이 갈래다 보니까 어때요? 공식이 있겠죠. 법칙이 있겠고. 네. 자, 그래서 보부도 어때요? 요것도 제가 얘기했죠. 왜 보부가 이렇게 인정을 많이 받아요? 여성의 뭐야? 자유권을 준 거죠. 여성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여권 신장을 해준 거예요, 보부는. 왜? 미용실에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에 쫓기죠. 그러니까 워시앤드라이죠. 감고 나서 말리고 나가는 스타일.
실용성이죠. 기능성이죠. 그래서 보부가 이렇게 히트를 많이 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전체, 윤곽, 형태 또는 형을 의미하며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1920년대에 시작한 게슈탈트 이론은 형태에 대한 통합적 시각 인식에서 야기되는 대상을 부분으로 보지 않고 좀 전에 얘기했죠. 전체로 본다. 게슈탈트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프레그난츠가 단순성, 간결성이 원칙에 입각해서.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헤어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라데이션 보부를 예를 들면 오버 다이렉션, 리프팅, 라인 등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이게 12가지 법칙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그라데이션 보부로 크게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분적인 개체보다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거죠. 뭐가요, 여러분들? 게슈탈트가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게슈탈트 시지각 원리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인간의 시각인지에서부터 두뇌로 해석되어지는 과정에서 정보를 기억하기 쉽거나 특성화로 그룹핑되어진 형태로, 그러니까 사물을 간결해보고 전체를 보면서 어때요? 이렇게 나눠놓는 거죠. 그룹으로. 아까도 동그랑, 네모, 세모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룹핑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한 이론으로서 인간의 시각과 지각은 어떠한 대상을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망막이죠. 눈에 망막에 맺힌 영상을 시각이 인지한다는 개념으로 더 나아가 감상자의 재해석을 통해 두뇌로 지각되는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원리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간결하게.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시고. 자,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은 예술가와 감상자 모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여, 항상 논리적이죠. 조형적인 형태를 통한 보편적인 의사소통에 체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디자인의 영역에 이르러서는 게슈탈트의 보편 타당성에 입각한 분석적 입장이 예술가, 작품, 감상자에게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우리가 헤어 디자인으로 따져보면요, 예술가는 헤어 디자이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죠. 감상자는 누구예요? 고객이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내 디자인을 받는 손님이죠. 그다음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손님의 친구들이겠죠. 우리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어요. 나하고 손님하고 어때요? 의사소통이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스타일을 했는데 손님과 나가 만족을 했어요. 근데 머리를 하고 길을 다니거나 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머리 이뻐 하면은 이게 서로 세 명이 서로 합일인데, 만약에 친구들이 머리 어떻게 그렇게 잘랐어? 왜 이렇게 안 이뻐 하나도? 이랬을 때는 뭐예요? 합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 디자인도 디자인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 이 3자가 같은 언어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사진 보면요. 자, 디자이너, 고객, 보는 사람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고요. 자, 형태 지각을 보면요. 자, 사물을 우리가 봤었을 때 어때? 눈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없을까? 이건 뭐야? 시각적 재현의 과학적 원리죠. 눈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듀브레유라는 학자가 시각 피라미드 묘사를 이렇게 했어요. 눈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을 볼 때 형태로 본다는 얘기죠. 뜯어서 본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또 이렇게 재현을 했죠. 그래서 12가지 법칙이죠. 이미지를 그리고, 항상 이미지 그리고요. 이미지는 어때요? 표상이죠, 사물에.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죠. 내추럴 이미지, 쿨한 이미지, 엘레강스 이미지, 큐트한 이미지. 여러분들 생각나죠? 페미닌한 이미지, 매니시 이미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린 거를 만들어주는 게 12가지 법칙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12가지 법칙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때? 사물을 객관적으로 재현해내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A라인 보부를, 가파른, 샤프한 A라인 보부를 봤어요. 그럼 우리가 뜯어봐야죠. 그러면서 12가지 법칙을 떠올려야죠, 여러분들. 예. 어떻게 보면요, 12가지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헤어를 만들기 위한 자동항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뽑아내서 계산이 되면 손은 뭐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알베르티라는 해화론 측에서는요, 자, 이렇게 묘사했어요. 해화니까 그림이죠. 그림, 주어진 거리, 주어진 시점, 주어진 조명 밑에서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으로 구성된 평면 위에서 선, 라인이죠. 색, 칼라를 사용해 이루어진 예술적 재현이라고 이분이 해화론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이에요.
그럼 헤어 분야도, 특히 커트 분야도 뭐예요? 선, 라인이죠. 아까 선도 어때? 부드러운 선, 거친 선, 딱딱한 선 얘기했죠. 선과 색, 컬러죠. 뭐 우리 중명도, 고명도, 저명도 엄청 다양하죠. 그라데이션이야, 레이어를 플러스한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재현인 거죠. 왜 상업적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돈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서 예술적인 게 되려면 어때? 나의 의미가 들어가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럼 이제 지각 심리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금방 회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다면, 사물의 형태를 보죠. 그럼 우리 머리 디자인의 형태를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별로. 그럼 우리가 외적 사물이죠. 이 머리 스타일은,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은 외적 사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뭘 통해서 봐요? 망막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죠. 이때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뇌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뇌 속에서는 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화하고 통합화하고 단순화. 그쵸? 도형. 우리 기하학 쪽에서 배웠죠? 생각나요, 여러분들? 서클, 스퀘어, 트라이앵글. 그렇죠. 이렇게 통합하면서 요거를 뭐야? 12가지 법칙을 여기서 이제 활용하라는 거예요. 뭐였죠, 여러분들? 그라데이션, 레이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섹션. 그 다음 뭐 있었죠? 온도 베이스, 오버 다이렉션, 리프팅. 또 뭐 있었죠, 여러분? 웨이트 컨트롤, 라인 컨트롤, 패널을 끌어내는 방향성, 길이의 표현. 또 뭐 있었어요? 두상의 둥금.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섹션의 폭과 각도, 마지막 조형 조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어때요? 추출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메모리,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신경절단 물질이 손으로 가는 거죠. 머리에서 생각한 게. 손으로 전달하면서 우리가 살롱 워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게 뭐예요? 지각 심리를 우리 헤어 디자인 쪽에서 푼 거예요. 이 단계를, 여러분들. 예. 자, 그럼 형태를 보는, 자, 형태 지각의 단계를 보면 항상 어때요? 우리가 보는 단계. 그 다음에 의식화하는 과정이죠. 보는 건 뭐죠? 좀 전에 설명했죠. 실제 지각 모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객관적인 과정이죠. 보는 건. 우리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객관적으로 본 거 의식화하죠. 과거의 형태와의 경험과 가치 판단, 사회 문화적 기준과 같은 기억의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관적. 그러니까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봤었을 때.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망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경험이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죠. 내가 A라인을 자를 때 다양한 A라인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끔 끌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그쵸? 요즘 거를 또 갖고 와야죠. 그러면서 내가 기억을 해서 내 주관에 의해서 이제 의식화되면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게슈탈트 법칙에는 또 6가지 요소가 또 있는데, 1번이 근접성의 원리예요. 2번이 유사성의 원리, 3번이 폐쇄성의 요인, 그 다음에 연속성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 그 다음에 마지막 경험의 원리죠. 그러면 우리가 근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까운 물질끼리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삼각형이죠? 이렇게 가까운 물질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고, 유사성은 어때요? 닮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폐쇄는 어때요? 닫혀진 거죠. 그 다음에 연속성은 계속 연속되는 거죠. 단순성은 아까도 어때요? 간결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에서 배웠었죠. 근데 경험은 뭐예요? 우리 알죠? 피라미드 하면 뾰족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에도 본 건 다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뭐 장미의 가시 찔리면, 그것도 찔리면 피 나올 것 같죠? 이런 게 경험이죠. 이런 것들. 그럼 요 원리가 헤어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푸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게슈탈트가 헤어 디자인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근접성의 요인. 자, 보다 더 가까이 있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헤어 스타일은 패턴이나 그룹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칙이죠. 근접성은. 다시 볼게요. 패턴이나 그룹이죠. 그룹핑으로. 자, 그래서 지금 봐봐요. 서로 다른 보브 스타일이지만 시각적으로 느끼기엔 같은 패턴에 같은 그룹으로 보이죠. 정밀하게 보면은 뭔가 조금씩 이렇게 틀려요. 지금 컨케이브 라인도 좀 틀리고 웨이트 위트도 틀려요. 그렇지만 뭐야? 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보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A라인 보브로. 여기 이제 근접성이고, 자, 그 다음에 유사성의 요인을 보면은 형태, 그렇죠? GYL, 규모, 사이즈죠? 색채, 컬러죠? 질감, 텍스처죠?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봐봐요, 여러분들. 등의 유사한 시각적 요소들은 연관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스럽게 또 그룹핑하여 패턴으로 보이죠. 이게 뭐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미묘하게 디자인이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룹핑으로 봤을 때는 뭐야? 보브로 보는 거죠. 조금씩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룹으로 보면은 유사성은 뭐야? 보브라는 틀로 본다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 연속성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라데이션계, 레이어계로 나눌 수 있죠.
예, 그래서 연속성 뭐야? 유사한 배열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는 것으로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라데이션계, 그쵸? 자, 그라데이션계 뭐 있었어요? 로우 그라데이션, 미디움 그라데이션, 하이 그라데이션. 그걸 그라데이션 계로 연속해서 보는 거고, 레이어계는 세임 레이어, 로우 레이어, 하이 레이어를 뭐야? 레이어계로 또 연속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었을 때 뭐였죠? 폐쇄성 있었죠? 자, 폐쇄성 보면 뭐 이게 닫힌 거죠? 그러면 롱은 롱, 미디움, 숏은 숏. 이렇게 우리가 머리 스타일을 보면 세미롱, 롱, 미디움, 포브 이렇게 닫혀진 구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는 걸 우리가 폐쇄성으로 보면 되고, 단수성은 뭐야? 간결하게 보이는 거죠. 그건 기하학적인 요인이 들어온 거고, 경험은 뭐야? 전에 내가 이렇게 잘랐더니 이상하더라. 이상한 형태가 나왔다. 이게 경험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게슈탈트가 더 많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슈탈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물을 어떻게 해요? 게슈탈트는 프레그난츠, 단순성과 간결성의 원리로 어때요? 축약해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크게 본다는 게 게슈탈트였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헤어 디자인에 우리가 헤어 커트 디자인 쪽으로 끌고 와서 게슈탈트를 배워봤고요. 자, 게슈탈트를 간결하게 가장 표현을 한 화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피카소일 거예요. 제가 말씀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 자, 피카소는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예술가는 모든 장소로부터 다가오는 강렬한 감동을 위한 저장소이다. 하늘로부터, 대지로부터, 메모지로부터, 일시적인 형태로부터, 우주를 뒤덮은 거미줄로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글을 쓴 거를 보면서 우리가 헤어 디자인 할 때도 롤 모델이 돼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론, 사상을 갖고 벤치마케팅에서 우리가 헤어 디자인을 한다면 더 좋은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색채, 칼라죠? 감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색채. 이런 걸 통해서 같은 머리 스타일을 우리가 했어도 어떠한 칼라를 넣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섹션에 달리 칼라를 넣느냐에 따라 입체감이 더 많이 부여되겠죠. 이러면서 의미를 담는 거고요. 또 그 다음 걸 보면 신은 실제적으로 유일한 또 다른 예술가이다. 그는 기린이라는 동물을 발견했다. 그 거대하고 육중한 고양이를 그는 발명했다는 얘기죠. 그는 정해진 예술 양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다른 사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의미들. 그리고 예술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아닐지라도 직관과 두뇌로서 규범 넘어 어떠한 형체를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그녀의 날개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도 보면 예술은 결코 순결하지만은 않다. 예술은 무지한 순진함을 금지시켜야 할 의미가 있다. 예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물들과 접촉하도록 허락되지도 않는다. 그렇다. 예술은 위험하다. 이러한 글들이 이제 피카소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학이나 이렇게 조형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의미를 읽었었을 때 많이 다가온 부분을 또 게슈탈트 부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공감하면서 느꼈으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 어때요? 모든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이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면서 여전히 예술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요 마지막 글귀도 보면 내 어머니는 그러니까 피카소 어머니겠죠.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군인이라면 너는 장군이 되었을 거야. 만일 내가 수도사였으면 교황이 되었겠지. 대신에 나는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피카소가 되었다. 요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죠. 우리가 미용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했었을 때 내가 나다운 진실의 순간에서 고객과 만나고 나와 진짜 진실하게 헤어 디자인을 한다면은 더 큰 미용 인생을 봤었을 때 더 큰 성장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슈탈트 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자, 게슈탈트의 개념은 뭐였죠, 여러분들?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면서 그룹해서 보려고 하는 성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따지면 그라데이션계, 레이어계 뭐 이렇게 등등등등으로 다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프레그난츠, 게슈탈트 뭐야? 단순성, 간결성 크게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롱 워크에 있어서도 게슈탈트 형태 쪽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했었을 때 더 의미 있는 우리의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